남자분을 며칠 관찰을 한 거죠. 사건 당시에 파지 줍는 일을 했었고 표창원 프로파일러 분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두 사건이 만약에 동일 범이라면 그때 방송하고 이틀 뒤 월요일 날에 이제 제보가 왔었어요. 저희 취재 작가가 통화하는데 소름이 돋더라. 이건 들어보시라 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되게 놀라운 제보였거든요. 저희 집 구조 같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평상 이 같은 거? 섞어 먹으면 엽기적기 그게 있어요. 파파리처럼. 그러면 애가 재밌어가지고 거기에다 항상 붙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신정동 이게 방송상으로 이쯤일 거라고 했던 그 위치에 사셨던 분인데 아이가 3살이었고 그 아이가 판박이 같은 스티커, 엽기토끼 스티커 그거를 신발장에 붙였었다. 근데 이제 판박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생존자분도 얘기했던 게 빵 같은 데 들어있는 판박이 스티커를 얘기했거든요. 방송에는 그걸 모르고 재현을 찍어서 사실은 일반 스티커로 돼 있는데 실제는 판박이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티커를 붙어 있었고 그 위치가 그 위쪽에 엽기적기 하나가 딱 붙어있었거든요. 구조가 딱 거기 딱 숨어가지고 딱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걸 만들어 와서 제가 그걸 날리려고 위에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반지하에 남자가 살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둘이 있더라. 2006년 한 10월쯤에 둘째를 낳았대요. 애를 낳기 좀 전 시기에 그 살던 분이 이사를 갔다. 이 납치 미수 사건이 2006년 5월 말 일이거든요. 대략적으로 그해 여름이나 가을 정도인 것 같은데 미제팀 형사님한테 이 제보를 드리고 확인해달라고 했었고 남자분을 며칠 관찰을 한 거죠. 관찰을 하고 그분의 어머니를 만났었는데 처음에는 그분을 먼저 만나지 않고 어머니가 그 사건 당시에 파지 줍는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 집안에 쌀포대나 그런 끈 종류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기억나는 건 또 없어요? 생각났어. 바닥에 끈이 많아갖고 너무 부러져 있었어요. 끈은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저를 묶으려 했었거든요.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남자분까지 만났는데 다른 제보가 만약에 추가되면 크로스 체크돼서 좀 더 정황을 만들 수 있는데 피자 배달부 지금 어떻게 계속 뭐 문의가 오고 그랬어요. 내가 배달했던 집 중에 2층에 이런 구조의 신발장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집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짚었던 집이 5군데였는데 그중 한 군데를 그 미제팀 형사가 간 거죠. 유력해 보이는 집을 갔었는데 집도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그 사건하고 똑같은 신발장에 똑같은 위치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고 화분이 올려져 있더라.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 주인분한테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떨려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둘이서 담배를 5대씩 나눠 피면서 벌벌 떠면서 이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다음에 그래서 주인에게 그 물어봤는데 그 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김상준 씨가 왔다 갔다. 김상준 형님이? 네, 최근에 우리 집에 김상준 씨가 왔다 갔다.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다.
탁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재연을 촬영했던 그 집인 거죠. 보통 그 소품을 다 수거하는데 그때 촬영은 재연도 찍고 금요일에 또 MC가 야외 촬영을 했었어요, 거기서. 스티커도 안 떼고 화분도 그대로, 신발장 또한 저희가 가져간 거예요, 소품으로. 안 챙기고 나왔던 거예요, 깜빡하고. 그 일대 돌아다니면서 가장 비슷한 집을 섭외했던 건데 마침 그 집이 또 피자 배달부 제보가 왔던 그 집이었던 거죠. 그 밑에 이제 그 단지하 집에는 그냥 부부가 살았던 걸로.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은 하셨습니까? 이 노들길 사건도 상당히 이제 널리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는 취재를 또 하시잖아요. 그 계기가 뭐예요? 그 방송이 나간 직후에 표창원 프로파일러 분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방송을 봤는데 그 신정론 사건의 범인이 정말로 2명이라면 이거는 노들길 사건과 꼭 대조를 해봐야 된다. 저도 신뢰할 만한 분의 의견이니까 검토를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저기 자문을 얻어봤는데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도 많고 이 다른 점을 미수 사건을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연결고리가 뭐였어요? 신정동과 노들길은? 가장 큰 연결고리는 범인이 2명이라는 거였는데 프로파일러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 두 사건을 보면은 성범죄인데 되게 좀 잔인한 성범죄인데 한 명이 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유기는 같이 했다. 시신이 너무 깨끗하다. 1차, 2차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노들길도 마찬가지. 깨끗하게 씻긴 거예요. 배수로가 뭐 숲을로 우거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발바닥도 그렇고 깔끔하게 정말 씻긴 상태로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 몸에다가 이물질을 넣은 거. 2차 사건 같은 경우는 드러난 사실은 아닌데 당시 부검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2차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도 몸에 좀 뭔가를 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이 존재하죠. 두 사건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그 취재에 대해서 사실 반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취재를 해야 됐던 이유가 있다면 뭐였을까요? 신정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DNA가 없잖아요.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특정해도 자백을 끌어내지 않는 이상 사건 종결을 시키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노들길 사건은 확실한 DNA가 있어서 두 사건이 만약에 동일 범이라면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었고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대로 그러니까 4년 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뭐 댓글이나 다양한 게시판의 글을 통해서 엽기토끼 사건 후속편 해주세요. 방송이 어떻게 됐어요? 뭐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런 관심이 참 고마우면서도 방송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뭔가 말하는 것도 좀 민구스러운 거죠. 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맞나? 혹시라도 영상들을 보고 기억 가지신 분이 작은 제보를 해주실까 봐 방송 이후 들어본 유력한 제보 같은 경우도 그 이상 할 게 없어요. 물증이 없다 보니까 멈춰 있거든요, 거기에. 그 집과 관련된 혹은 그 사람에 관련된 다른 유형의 제보가 들어오면 이게 크로스 체크가 돼버리면은 또 다른 국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의 장점이 이런 영상들을 올려놓으면은 계속 남는 거잖아요. 몇 년 뒤에 누가 또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제보는 많이 들어온대요. 신정동 사건은 지금도 제보가 들어온대요. 뒤늦게 방송을 다시 보게 하고 제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보는 참 다른 사건에 비하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이 1단계 이상, 2, 3단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고 노들길 사건 같은 경우는 제보가 들어오면은 일단 DNA가 있으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한대요. 대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일치하는 사람은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사님이 하는 얘기도 사건에 대해 관심을 좀 더 가져주고 제보를 달라. 어떤 제보든.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왜 이렇게 살인 사건을 많이 하냐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도 많은데 어찌 보면 살인 사건도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세상이라는 게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는 것도 사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진보하면서 전혀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그래서 뭐 정의가 실현되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아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